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남승표 선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금융시장에서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력들이 큰데 한국에서는 사실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 지표를 꼽아보면 뭐 GDP,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뭐 그 정도 순서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물론 GDP도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용 지표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 책무 중에 하나가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고용 지표 나온 게 좀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지금 뭐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 9월 6일인데요. 가장 지금 핫한 게 그 9월 3일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미국 경제에서는 가장 그 시장 참가자들이 주시하는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 증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 지난 6월과 7월 미국 고용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이라고 그러죠. non-farm payroll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2개월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미국에 풀린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달러 유동성이 결국 증시도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경제도 지탱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이제 그 사건이 이벤트가 연준이 언제 이 돈을 걷어들일 것인가 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26일이었죠.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있던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테이퍼링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월 고용 보고서에 상당한 이제 관심이 몰렸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6월, 7월 고용이 좋았지만 8월에는 좀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 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쉬고 또 고용주들도 휴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력서 볼 사람이 휴가를 가면 뭐 당연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죠. 23만 5천 명. 음. 뭐 월가 예측치가 72만 명 뭐 그 정도 됐는데 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네. 나와버린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시장은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면. 오히려 좀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유 잘 됐다. 테이퍼링이 늦춰지겠구나. 아 예. 이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미국 경제의 부진이 아니라 어떤 그 고용 수요는 여전한데 델타 변이 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고용 시장 복귀를 좀 늦추고 있다. 네. 따라서 이것이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좀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제목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회사들은 companies need more workers 이제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why do they reject millions of resume 해가지고 왜 그런데 수백만 통의 이제 이력서는 거절할까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일자리 구인 공고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job post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1,000만 건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도 그 실제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연방 정부가 주당 $300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규적으로 받는 어떤 일상적인 실업급여의 $300를 이제 추가해 주다 보니까 평소 코로나19 이전에 받던 소득보다 오히려 더 많아져 가지고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화당과 어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그 추가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8월 고용에서는 노동시장 참가율이라도 올라가야 된다. 근데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단서를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요즘은 뭐 권 기자께서도 이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한 2번 정도 받아봤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구직 활동을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예전에는 제가 처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면접을 보고 인사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와야 됐습니다. 명함에 이렇게 받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구직 활동했구나 하고 실업급여 지급 이렇게 네, 됐거든요.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이력서가 접수됐습니다. 요거 뜨면 구직 활동했다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조금 더 편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고용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자리 이걸 잡 포스팅 구인 공고를 내면 네. 이력서가 수백만 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보는 거군요. 아니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니까요. 네. 좋은 일자리를 원하니까 특히 양질의 일자리 뭐 같은 경우는 보내면 거의 뭐 기사에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쓰나미와 같은 이력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직원 100명인 회사에 이력서가 100만 통이 왔다. 네. 인사 담당자는 그거 읽어보다가 거의 1년이 가요. 네. 1년이 가도 다 못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르자면 포춘 500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가 사용하고 있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요런 그 히든 워커스라는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이 서베이 대상에 올랐던 기업의 이제 700개 기업이 있는데 75%가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어떤 채용 관련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력서들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이력서를 걸러내는데 여기에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미스매치인가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를 구합니다. 네. 근데 이 간호사 업무 중에는 환자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환자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병원 관련 이력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이력서를 필터링하는 조건에 걸러내는 조건에 넣는데 네. 이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어떤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도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 함. 이걸 직무 요건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간호사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이 다수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 간호사 직무에 적합한 분인데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 측에서 원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가 어떤 사람을 구한다 하는 내용이 자세하고 길어질수록 오히려 적합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력서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좀 과도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스매칭되는 숨겨진 노동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히든 워커스라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지금 현재 일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이제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보면 무려 2,700만 명이나 그 숨겨진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추산을 한 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싱 아워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더 일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 풀타임 정규직을 원하는데 전일제 노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노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740만 명 중에 63%.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4%. 그리고
아유 뭐 나는 일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뭐 일자리도 뭐 이력서도 못 내겠고 해서 구직 활동을 단념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일하러 돌아올 사람이 한 33%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2,700만 명이나 되는 숨겨진 노동력이 있는데도 이 어떤 그 현장에서의 그 노동자와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전히 구인구직의 어떤 불균형,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사로 돌아와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사실 뭐 6개월 이상의 어떤 경력 단절이 있다든지 혹은 뭐 출산이라든지 뭐 배우자의 전출, 뭐 정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성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력서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걸을 때에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에 노동시장이 뭐 거의 실업률이 3.5% 가면서 뭐 미국 노동시장이 초강세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내서 지원자 중에서 소수를 뽑아내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지나가던 거북이 손까지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손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네. 예전의 채용 기준을 가지고 이력서를 필터링하고 걸러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2,700만 명이라는 잠재적인 그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개라는 일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에 보면 이미 IBM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어떤 과거의 채용 기준을 과감하게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러내는 요소인데 JP 모건 체이스 같은 그 금융기관도 이걸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JP 모건의 어떤 보안 부서에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필요할 때 한해서만 그 부서만 열람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소수자 차별이라든지 학력 제한 같은 내용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채용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재밌는 회사 뭐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게 채용 시스템으로는 그 사람을 못 뽑으니까 네. 아예 채용 매니저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소문 하세요. 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더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현장에서도 많은 어떤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구인구직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수요와 그리고 어떤 구직 욕구를 제대로 이제 결합을 못 시켜서 지금 8월 고용보고서 같은 어떤 잠사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구인과 구직 간의 어떤 미스매칭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아서 좀 일시적인 뭐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추세적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좀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것인지. 전자가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19년 그러니까 이 팬데믹 발발 전인 아마 2020년 2월인가 뭐 3월 그때쯤에 그 실업률이 3%대였을 겁니다. 네. 그 정도면 거의 뭐 자연 실업을 고려할 때에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어떤 관계에서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용주는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자기가 원하는 인력만 쏙쏙 뽑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기준을 다 설정을 해둔 거죠.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갑을 관계가 바뀐 거죠. 주도권이 바뀌고 그렇죠. 네. 사업주가 을이 되고 노동자가 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을 사업장으로 흡수를 해서 채워야 되는데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세팅해준 채로 채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경력 단절이 있으면 굉장히 채용에서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력 단절에 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채용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도 저기 뒤에 조정을 안 한 거면 좀 기업들이 너무 좀 나이브했던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 아이 뭐 사람이 안 구해진다. 근데 이제 좀 하여튼 그런 어떤 보면은 코로나 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지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을 정도니까 기업에서는 이미 대응에 나섰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노동 시장에서 가벌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요런 어떤 미세한 문제들이 원활하게 좀 해소가 돼야 고용 시장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고용 지표 자체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도 9월 그다음에 10월까지도 좀 고용 보고서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개월 정도 어떤 시한을 줬는데도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든지 혹은 시스템적인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도 고용 지표가 여전히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델타 변이가 어떤 경제에 준 충격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한 2개월 정도 네. 더 좀 지켜보자 좀 이런 모드인 자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미국 고용 지표와 관련된 어떤 좀 뒷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